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한국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F5 비자 영주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영주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요. F5 비자, 근데 복수 국적까지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요즘에 보건대 복수 국적보다 F5 비자를 받는 게 여러모로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F5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F5 비자는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원래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5년인데 우리 같은 한국인이었던 사람들은 F4 비자를 받고 2년만 한국에 거주하면 F5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신청하는 거 당연히 이거 알려드리고요. F5 비자를 갖다가 받고 나서 건강보험 문제, 건강보험 문제에 비해서 F4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주증, 요거는 이제 F4 비자를 받은 사람은 2년 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5년 살아야 되지만 F4는 2년 거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나왔죠. 거소증은 거소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5년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미국인들이니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5년 동안 살면서 조건이 합당하면 영주증,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와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게 영주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F5 비자를 받고 신분증으로 영주증을 받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영주증이는 안 적혀 있고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자, 이게 우선적으로 F5 비자에 비해서 좋은 건 뭐냐면 F4 비자는 5년짜리 비자잖아요. 5년 뒤에 다시 재신청해야 됩니다. 물론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또 거소증은 3년,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주증은 비자가 만료가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고요. 10년마다 카드만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뭐 카드 사진 같은 게 좀 바뀌니까 재발급받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등록증하고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영주증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마다 갱신하는 거 이것도 귀찮죠. 5년마다 비자 받는 것도 귀찮죠. 영주증은 영구입니다. 한번 비자 받으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거 둘 다 일을 할 수 있는데 F4 비자는 단순 노무 뭐 이런 같은 거 일을 못 한다는데 영주증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F4 비자는 한국 국민이 아니니까 투표권이 없어요. 근데 F5 비자도 원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투표권은 없습니다. 근데 지방선거,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에서 그 내가 살고 있는 지방에 있는 이런 정치인들 뽑는 거 지방선거 투표권은 3년을 한국에서 거주하면 투표권을 줍니다. 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좋은 게 지금 뭐 편하다는 거죠. F5 비자는. 옛날에 미국도 영주권은 솔직히 익스파이어가 없었어요. 저 미국 와서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익스파이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10년마다 재갱신하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한국은 한번 받으면 그냥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주는 게 F5 비자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뭐 여러분이 한국에서 한국 분하고 다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선거까지는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3년 후부터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추방당할 일이 현저히 적어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F4 비자든 F5 비자든 한국 국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방을 시키려면 시킬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근데 F4 비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맞성을 피면 금방 쫓아야죠. 이렇게 뭐 맞성꾸러기 뭐 한국에 있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금방 쫓아날 수가 있는데 F5 비자 같은 경우는 일반 범죄로 인해서 강제 뭐 퇴거하거나 뭐 추방당하는 일이 되게 낮아집니다. 아주 중대한 범죄 아니면 웬만하면 이제 한국에 살게 해줘요. 뭐 여러분이 진짜 경제 사범으로 큰 파탄을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국가 반역을 했다든가 스파이를 했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웬만한 범죄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정부에서 주는 여러 혜택이 있죠. 각종 복지 서비스, 사회 안정망 혜택 한국인하고 똑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 F4나 F5 비자에 대해서 보통적인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내용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행정상의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을 알려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시니어들이 이제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지하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 그거 말씀드리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돼요. F4 비자도 되고 F5 비자도 됩니다. 원래는. 근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돼요. 누구는 안 되고.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F4 비자, F5 비자 받는 사람이 전 국민에 비하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원래 정석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져보시고 권리를 찾으셔야 돼요. 먼저 번에도 뭐 민생복지기금은 25만 원, 예, 못 받아요. 저는 받으라고 날라왔어요. 한국에서 F4 비자인데도. 예. 은행 가서 찾으라고. 왜? 저는 한국에서 그냥 은행 어카운트 제대로 오픈하고 다 제대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F5 비자예요. 그래서 사실상 F5 비자하고 한국인 국민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 제가 암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정치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투표를 못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정치 못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한국 여권 못 갖는 거, 그다음에 해외 나가서 한국 대사관이 안 도와준다는 거, 뭐 이 정도 빼놓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복수 국적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복수 국적이 만약에 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 그런 거창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의미를 갖다가 지지합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별 혜택이 없어요. 복수 국적이면 양쪽 나라의 혜택을 다 누린 대신 또 의무도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F5 비자는 양쪽 나라의 혜택을 꽤 많이 누리면서도 국적은 미국 혹은 뭐 캐나다 뭐 혹은 일본,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국적 그거 하나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국 국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보시고 복수 국적을 할 건가 F5 비자를 할 건가 좀 생각해 보시고, 미국에서 만약 자녀분이 정부 기관 쪽에 일한다. 부모님이 복수 국적을 받잖아요. 그럼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다든가 뭐 이러면 승진이 안 돼요. 예. 근데 그거를 그전에도 또 말씀드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미군에 일하는데 저는 어떻게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자 소용 없어요. 미군 부대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사병이면 상관없지, 솔직히. 근데 뭐 장교고 보관 장교다. 제일 물어볼 사람 누구가 있어요? 예, 아들 혹은 딸의 그 상관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부모가 복수 국적을 받으면 내가 승진하는데 제약이 있을까? 예, 그거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지. 저한테 물어봐서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앞날을 막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5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건강보험이에요. F4로 미국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뭐 갱신하는 것만 좀 귀찮지만 그거 하면 돼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은데 한국에서 6개월이 있어야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F4 비자는. 근데 그거 가입하고 한국에서 30일 이상만 다른 나라에 나가잖아요. 그럼 취소됩니다. 그리고 도로 한국에 들어오면 도로 6개월을 또 처음부터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부자가 생기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100% 원래 룰은 요겁니다. 예, 원래 룰은 F4 비자 받은 분은 한국에서 6개월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고요. 6개월 있은 다음에 해외에 30일 이상만, 31일째부터는 그게 취소가 되고 도로 리셋입니다. 도로 한국에 들어오면 도로 6개월 기다려야지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살아있던데요. 예, 그런 분들 있어요. 저는 자동으로 돈이 나가게 만들었더니 몇 달 있다 미국 갔다 왔는데도 살아있던데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체계가 안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F4 비자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 살려놓고 싶은데 미국 갔다 와야 된다. 한 석 달 갔다 와야 된다. 어떡하지? 그냥 자동 페이먼트로 해보세요. 예, 그래갖고 됐다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냥 한국 왔더니 도로 살아있더라. 예, 그런 분들도 있고 죽었어요. 예, 그런 분들도 있는데 F4 비자는 그 문제가 있는데 F5 비자는 그 문제가 없어요. 예, 한번 F5 비자는 국민건강보험 받기 시작하잖아요. 해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6개월 안 기다리고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주증이 F5죠. 대한민국 국적자는 그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출국하고 그러면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좀 중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국적이죠. 영주권자는 미국에는 미국에 계속 사는데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계속 낼 필요가 없으니까 3개월 이상 출국한다. 나 해외로 이주 간다. 그러면 이제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일시 중단. 예, 일시 중단이 되는 거고, 영주증 소지자는 똑같아요. F4 비자랑 30일 이상 출국 시에 일시 중단이 아니라 상실이 됩니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F4 비자는 소멸이 됐죠. 다시 한국에 들어가면 6개월을 또 기다려야지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거고,
영주증 F5 비자를 갖고 있으면 도로 입국한 다음에 바로 입국하고 저 한국에 도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재가입시켜주세요. 재가입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한국에 가 있다. 네, 한국에 가 있는데 미국의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 내야지 유지돼요. 예, 근데 이 국민건강보험은 좋은 게 여러분이 한국에 6개월, 미국에 6개월. 근데 한국에서 6개월 있다가 미국 와서 6개월 있는데 6개월 있는 동안은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 한국에 가면 그때부터 또 도로 내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5 비자는 시니어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5 건강보험 특혜가 있어요. F4랑 다른 거. 이걸 잘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일반 외국인은 재입국 후에 6개월을 거주해야지 국민건강보험을 다시 들 수가 있지만 F5 소지자는 즉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돼요 라는 분들이 또 생겨요. 이게 또 일하는 담당자가 안 됩니다. 소멸됐어요. 소멸됐으니까 6개월 기다려야 돼요.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법적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최상위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3항 1호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지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이게 뭐죠? 영주증을 받은 거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증은 한국에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거주증은 한국에 좀 지내겠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실행규칙은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 61조 2항 제2호 라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입국한 날 바로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건 뭐냐?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 체류 재외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 4조 2항 2호입니다. 자, 그래서 F5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 체류 재외국인 이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가능한 사람은 사실상 F5 말고도 더 있습니다. 결혼 이민.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결혼하는데 뭐 결혼 이민해갖고 F6 비자를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유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6개월마다 그럼 유학생들 한국에서 생활 못하죠. 예, 대학생이 한국 왔고 건강보험 들었는데 방학 동안 자기 고향에 부모님 보러 간다고 자기 나라 갔다가 30일 이상 왔는데 한국 갔더니 보험이 없다. 그러면 이 학생은 난감하죠, 아프면. 예, 그래서 유학생 비자, 그다음에 일반 연수, 연수 한국 왔던 이런 사람들 비자, D43, 이것들은 지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F5 비자를 받고 미국에 한 6개월 혹은 1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갔고 도로 이제 6개월을 기다려라.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저는 F5 영주증, 요걸 받은 사람인데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 체류 외국인 적용 기준 4조 2항에 따라서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국 즉시 재취득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법을 들먹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딱 뭐 많이 사용되는 거면 누구나 다 알 텐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보험 문제는 해결됐죠. 이게 F4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F4를 받고 6개월 이상 있고 한국에서 2년 버틴 다음에 F5 비자 받으면 그때부터는 한국과 미국을 반반살이 하더라도 한국 보험, 건강보험이 죽지 않는다. 게다가 또 미국에 있는 동안은 건강보험을 안 내도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의 메디케어도 웬만하면 살려놓으시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문제가 사실 F4 비자에 비해서 F5 비자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이걸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예요. 183일. 이게 정확히 반년이 하루 넘어간 날이죠. 365일이니까. 182일이면 이제 반년이 하루 전이고 183일이면 365일에 하루 더 많은 거죠. 그래서 1년 중 한국에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무면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F4 비자한테도 적용이 되고요. F5 비자한테도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복수 국적도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영주권자, 그냥 한국 국적자도 적용이 됩니다. 영주권자도 한국 와서 6개월 이상 머물기 시작하면 미국에서 더 버는 돈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살면서 집도 사고 그래서 뭐 인컴이 들어와요. 예, 집 렌트를 줘갖고 한 달에 5천 불씩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한국에 6개월 미만이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미국에서 돈 들어오는 거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세금을 낼 필요는 거의 없어요. 왜? 중복 과세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에서 돈이 송금되어 오는 것도 원래는 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외국인 거주자, 이 영주증 받는 사람한테는 5년 동안 세금 특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 10년 중 한국의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한 1년에 163일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예, 송금하는 거 말고는 해외에서 돈 번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 이게 좀 말이 헷갈립니다. 예,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F5든 F4비자든 복수 국적자든 뭐 영주권자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든 미국에서 돈이 생겨요. 뭐 돈이 생기게 디비던트, 예, 배당금이 나올 수도 있고 간단하게 그냥 집을 사갖고 그 렌트를 준다고 치자고요. 5천 불씩 그 렌트를 주고 있는데 그 돈을 굳이 한국에 갖고 올 필요가 없어.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계속 그 돈을 미국 은행에 놨다고 한국에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으면 한국에 10년 동안 5년 이상만 안 살았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번 거에 대해서는. 근데 만약 그 돈을 갖다 5천 불인데 매번 그 5천 불을 한국에서 생활비 쓴다고 한국에 갖고 와요. 그럼 미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 갖고 오잖아요. 예, 송금을 하면 그 송금한 돈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이 와 이쪽에서 내고 미국에서 내고 또 한국에 내고 이거 뭐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있냐면 지금 2025년 기준으로는 13만 불입니다. 해마다 달라져요. 이것도 내년도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가 따라서 13만 불 거의 이제 뭐 2억 돈이죠. 네, 2억 돈인데 13만 불을 한국에다가 갖고 오는 그 송금하는 예, 그 돈까지는 이게 잘못 알면 세금을 면제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면제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세금 낸 것만큼은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 렌트를 해갖고 뭐 7천 불을 받는데 2천 불을 세금 냈어요. 2천 불을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 내고 5천 불을 한국에 갖고 왔는데 그 세금 내는 퍼센테이지가 미국이 한국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13만 불까지는 미국 세금 냈으니까 한국에서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반대로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한국의 세금이 높아요. 미국에서는 25%인데 한국에서는 30%다. 그러면 그동안 돈 붙인 거에 대해서 25%는 미국에 냈고 나머지 5% 예, 요거는 한국에다 내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 쪽이든 간에 비싼 쪽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이 세금이 더 세요. 예, 그러면. 근데 이거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게 미국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금을 얼마 낼지 몰라요. 예, 이거 라스베가스하고 LA만 하더라도 세금이 다른데 10% 차이도 나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뭐 내야 됩니다. 안 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돈이 그렇게 10몇만 불 이상 뭐 13만 불 이상 이렇게 붙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 한국에서 1년에 2억씩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생활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편적인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5년 동안 특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미국에 돈을 쌓아놔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미국에 돈을 갖다 놓은 거 있죠. 예,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돈을 10만 불 갖고 갔고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뭐가 잘 돼갖고 20만 불이 됐어요. 그래서 10만 불 내가 투자한 돈을 한국에 갖고 옵니다. 그건 세금 대상 아니에요. 원금이니까. F4 비자는 F5 비자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세금 내고 번 돈 10만 불이니까. 근데 20만 불 다 갖고 온다. 나머지 1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당연히 미국도 10만 불 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겠죠. 그리고 그 돈을 한국에 갖고 오면 13만 불 이하기 때문에 중복 과세는 안 되는데 만약에 한국 세금이 더 세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 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좀 복잡한 것 같죠? 근데 대충 이런 말 하시면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한국과 미국의 CPA와 상의를 하셔야 돼요. 예, 상의를 안 하시면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옛날 같지 않아요. 예, 주먹구구식으로 모르는 경우가 아니라 요즘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다 압니다. 물론 뭐 조그만 돈 몇천 불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면 저는 미국에서 렌트비 받는 거 3천 불씩 있어갖고 한국에서 맨날 붙이는데 이런 거 한 번도 문제 안 되는데요. 예,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예, 추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원칙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 원칙은. 솔직히 이거 냈다는 분은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명? 예, 금액이 좀 컸어요. 예.
그분들 빼놓고는 이렇게 미국에서 번 돈 갖고 한국에서 다시 세금 계산하고 냈다. 이런 분은 솔직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법이니까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F5 비자 들어보니까 굳이 복수 국적 안 하고도 F5 비자 하고 뭐 세금 문제는 뭐 복수 국적자나 뭐 F5 뭐 받은 사람이나 F5 받은 사람이냐 영주권이냐 다 똑같은데 이거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 2년 동안 F5 비자로 한국에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F5 비자가 아니라 다른 비자로 거주해도 되는데 다른 비자로 거주하는 거는 5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외국이니까 F5 비자인 경우만 특례예요. 2년만 한국에 거주하면 신청 조건이 되고요. 영주증을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게 지금 2년 전 건데 자 실제 가격은 바뀐 건 제가 다시 계산했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4,400만 원 이상. 한국에서 이 정도면 잘 버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가까이 버는 거죠. 가계 순자산, 뭐 내 총 에셋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4억 5천만 원 이상. 내 재산세 납부 실적 연간 50만 원 이상. 재산세를 연간 50만 원 정도 낸다는 건 한국에서 한 2, 3억 정도 이상의 재산이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이 나오는데 이게 해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걸 또 내년도 보시면 또 금액이 또 달라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체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돈을 잘 벌어갖고 한국에서 일을 하세요. 예, 직장 일하는데 5,100만 원 이상 벌어 한국에서. 그러면 영주증 나옵니다. 예, 재정적인 게 되니까. 그럼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인데 이 정도면 잘 버는 거예요. 예, 이게 쉽지 않죠. 아니면 이제 에셋이 아까 4억 5천이었죠. 예, 지금은 4억 7,144만 원입니다. 이게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가 연간 50만 원 이상. 근데 이게 프로퍼티 텍스는 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한 2억 내지 3억짜리 부동산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돈을 버는 거를 증명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GNI, 인컴으로 내가 영주증을 신청한다. 5,100만 원 번다는 걸 증명해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이만큼 돈 버는데요. 예, 이거는 인정 안 해줘요. 미국에서 나 한 5,100만 원이 뭐예요? 한 1억 정도 벌라고 그거 한국에다 붙이는데 예, 미국 소득은 인정 안 해줍니다. 한국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이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텍스 보고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소득을 한국에다가 소득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같이 보고를 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5,100만 원이 이렇게 해갖고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영주증이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이걸 주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솔직히. 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주권 신청할 때 재정적인 걸 봅니다. 예, 그래서 해외 소득을 갖다가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인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여러분이 꾸준하게 돈이 들어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돈이 들어오고, 예, 혹은 또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오고, 아니 배당금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 돈을 갖다가 한국에다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금 많이 내냐? 아까 말했죠. 13만 불 이하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5,1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미국 돈으로 한 4만 불 정도예요. 예, 4만 불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중복하고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조금 들렸다 그러면 한국에 조금만 더 내면 되고 미국에서 많이 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세금 안 내도 됩니다. 한국에서 CPA 통해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 부동산이든 은행에 돈이 있는 거예요. 4억 7,100만 원. 예, 지금 2026년도 기준입니다. 이 돈을 6개월 이상 있어야 돼요. 예, 만약에 은행에 있는 돈이다. 그럼 6개월 이상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잠깐 누구한테 돈 좀 빌려줘. 그리고 집어넣었다가 여기 있습니다. 끝 이럴 수도 있으니까 6개월 이상 이 돈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부동산, 한국에 있는 부동산, 뭐 혹은 또 은행에 있는 돈, 예, 이런 것들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4억 7,100만 원이면 요즘 같으면 얼마 될까요? 예, 이게 뭐 한 30만 불 조금 넘겠죠? 예, 30만 불 조금 넘으면 이 정도 돈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산은 내 자산이죠. 남의 자산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한국에서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내 부동산 6개월 이상 돈이 있었고 은행 잔액 증명서 그다음에 이제 한국 내에서 등기부 등본, 이 집이 내 거다, 뭐 이런 같은 걸 다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 내 내가 뭐 100만 불 있네, 1,000만 불 있네, 이거는 인정 안 해줍니다. 영주증은 미국 내 돈 있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당신이 먹고 살만한가 이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솔직히 영주증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예, 조건만 되면. 그래서 프로퍼티 텍스를 낸다. 그럼 50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예, 50만 원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택을 쌓고 프로퍼티 텍스를 내든가 아니면
뭐 공시지가 한 3억, 5억, 주택 소유 시 충족. 그러니까 거의 뭐 거기서 비슷비슷해요. 50만 원 정도. 그래서 요걸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현명한 시나리오는 뭐냐면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미국에 있는 돈을 한국에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아까 계산이 이제 4억 7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30만 불 조금 넘습니다. 한 32만 불 정도. 이걸 은행에다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죠. 4억 7천만 원 이상을 갖다가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이걸 증명하면 줍니다. 이게 방법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가족이 있는데 한국에서 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증여를 받았던가 아니면 재산세를 냈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세금 낸 게 있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해외 연금. 이건 세금도 안 된다고 했죠. 미국에서 소셜 베네핏 받는 거. 이거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솔직히 힘들어요. 한국의 GNI 200원이요. 아까 이제 5천만 원이잖아요. 5,100만 원이니까 1억 1천만 원인데 1억 1천만 원이 암만 요즘 환율에 갖고 한 7만 불 돈 그런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소셜 베네핏으로 부부가 한 6천 불, 5천 불 이상, 5천 불 이상 받는 분들은 증명이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받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5천 불 이상 소셜 베네핏. 요건 2배를 카운트합니다. 5,100만 원에 2배니까 1억 1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막 배우자가 이제 한국 국적이 있다. 그러면 같이 합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 외에도 똑같아요. 아포스티오가 60세 미만이면 필요한데 60세 이상이면 아포스티오도 필요 없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어 능력 시험도 봐요. 그리고 또 한국어 기본 소양 요건도 봅니다. 뭐 애국가 같은 것도 물어보고 뭐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F4 비자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이런 걸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 준다고 하니까 뭐 우리야 뭐 진짜 편하게 F5 비자 아까 그 돈만 맞추면 숫자만 맞추면 F5 비자는 금방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주권의 신청 장소는 어디냐면 출입국 외국인 관서 관할 출입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F4 비자 받는 것처럼 여기 똑같고 필요 서류는 여권, 거소증, 소득자산 입증 서류, 신원보증서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보통 한 3개월부터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제 그 거주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F5 비자를 받으면요. 아까 뭐 F5 비자 받고 절반 미국 절반 한국에 산다. 그래서 10년 동안 5년 이하로 한국에 산다. 그러면 해외 소득 세금에 대해서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좋고 복수 국적을 받으면 그거 없어요. 복수 국적 받고 시민권도 받고 한국 국적도 받았는데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 한국에서 세금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시민권 같은 거 이렇게 딱 신청하고 한국에 복수 국적을 받았으면 한국 대사관 가서도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고 미국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데 F5 비자는 미국인으로 치기 때문에 한국 그 대사관에서는 도와주지 않죠. 미국 대사관에서 도와줍니다. F5 영주증을 받으면 자녀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에 공직 활동할 때 불이익이 없어요. 근데 복수 국적은 제가 아는 분도 사실 그래서 복수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자녀가 이제 미국 군대에서 보호한 쪽에 있어갖고 출세 지장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F5 비자는 한국 여권을 안 줘요. 결론적으로. 그냥 미국인입니다. 신분은 국적이 복수 국적도 아니고 요즘에 또 그런 흉흉한 소문 많이 나오잖아요. 뭐 나중에 뭐 미국이 복수 국적자는 미국 국적을 갖다가 뭐 쫓아낸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한다. 뭐 이런 뭐 어떤 법안만 나온 건데 아직 통과도 안 한 건데 뭐 그런 거에서도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주증 취득을 하는 거는 몇 가지 조건이에요. F4 비자로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했냐? 체류예요, 체류. 받은 지 2년 된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 있으면서도 30일 이내로 옆에 나라 왔다 갔다 한 거는 그냥 한국의 체류로 카운트해집니다. GNI 4,400만 원인데 지금 올해부터는 5,100만 원이죠. 5,100만 원 혹은 자산 4억 5천만 원, 4억 7천만 원입니다. 2026년은 여러분이 몇 달 있다 보시면 또 이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건 여러분이 나 한 30몇만 불이 있는데 한국에 6개월 돈 묶어놓는 거 문제 안 돼. 갖고 오세요. 30몇만 불. 갖고 올 때는 그냥 그 돈이 내 돈이다. 이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미국 은행에 있다는 거. 갖고 오셔갖고 한국 은행에다가 그 돈 한 6개월 동안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취직해갖고 돈을 받는다. 근데 취직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은 한 30몇만 불 집어넣고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부동산을 사도 되잖아요. 가능합니다. 부동산으로 여러분이 4억 7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럼 가능한데 부동산이 지금 서울 말고는 자꾸 이제 뭐 안 좋은 상황이니까 저는 좀 부동산은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인 분들은 아포스티요, 예, 범죄 기록서, 예, 이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이코리아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수 국적, 저도 한 4년 전에 복수 국적 영상 만든 게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한 50만 이상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꿈이 있었죠. 예, 복수 국적을 한다는 거. 근데 복수 국적은 제가 그동안 쭉 알아보건데 두 나라의 혜택을 받는 만큼 두 나라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가 제일 골아파요. 근데 영주권을 받는다. 예, 영주권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상 한국에서 차별받을 일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주증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예, 차별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거소증 들고 다니면서도 차별받은 거는 굳이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었냐면요. 어디 입장권을 사야 되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예, 저랑 같이 갔던 분이 거소증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시니어였어요. 시니어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소증 보고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시니어 디스카운트의 정의는요. 그 나이가 된 분한테 디스카운트를 해드리는 거지 한국 국민 주민등록증자한테 디스카운트 해주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거절한 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솔직히. 그런데 입장하는데 이게 거절을 해야 되는지 자기들도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안 됩니다.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냥 한국에서 시니어 분들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안 돼요. 제가 물어봤는데 안 된대요. 어떤 분은 저 그냥 무료로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원래 뭐가 정상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뭐 그때 뭐 입장권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거니까 뭐 그거 갖고 따지고 들고 뭐 이럴 것도 없었는데 사실 이게 이분이 뭐 차별한다기보다는 이분이 거소증이라는 걸 처음 보니까 이걸로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 거 말고는 불이익을 보는 거 없어요. 복수 국적을 받으면 여러분은 주민등록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받으니까 이런 시비가 전혀 안 생기는 거지, 솔직히. 주민등록증 들고 여기 이제 그 시니어 디스카운트 받는 거, 예, 입장료 뭐 이런 거 같은 디스카운트 있죠.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니까 예, 당연히 어이구 어르신 65세 넘으셨네요. 예, 뭐 3천 원만 내십시오. 이렇게 가능한 건데 거소증이나 외국인 등록증 들고 딱 나가면 안 돼요. 예, 처음 보니까 그래요. 근데 원래 그 조건이 외국인은 해주지 마라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건강보험 있죠. 예, 국민건강보험도 거기 있는 담당자가 안 돼, 6개월 기다려야 돼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법을 들먹이면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법을 들먹여서라도 당연히 F5 비자 받고 한국 가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국민건강보험을 도로 재갱신시켜야 되겠죠. 예, 이거는 건강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한 5년 차 역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제 스스로도 1년에 한 6개월 조금 안 되게 한국에 가 있고 제가 6개월 이상 안 있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예, 건강보험 들어야 돼요. 네. 6개월, 163일만 되면 전 건강보험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혜택도 못 받고 돈만 내고 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안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소증도 받고 F4 비자 받고 저는 이제 앞으로 채워야 되는 게 한국에 있었던 게 그 전에 한 6개월 조금 안 되고 그다음에 한 4개월 좀 됐으니까 한 10개월 조금 안 돼요. 한 9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를 한국에 더 살아야 돼요. 1년 3개월 더 살고 F5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 출입국 기록이 다 나와 있으니까. F5 비자를 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땐 제가 지금 제일 현실적인 거는 그냥 한 30 몇만 불을 한국에 가져가서 은행에다가 한 6개월 집어넣고 F5 비자 신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뭐 취직하기도 애매모호하고요.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산세를 낼 것도 뭐 한국에 무슨 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세 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30 몇만 불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돈은 미국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예, 그건 뭐 별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갖고 F5 비자를 받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보시는 게 저는 복수 국적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주민등록증은 안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서러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나는 시니어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국인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요거 뭐 이런 게 있을까? 뭐 이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는 한국에 쭉 있으면서 이거 제가 손해 본 것도 아니고 같이 있었던 분, 예, 우리 우행 시청자분이신데 식구인데
F4 비자를 갖고 계신데 그 디스카운트 안 해주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그분이 처음 봤으니까 그런 문제. 그거 말고는 뭐 전혀 문제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생활하는 게 전혀 문제 안 되고, 솔직히 F4도 생활하는 거 문제 안 돼요. 저는 F4에서 F5 비자 받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한 가지도 별 문제 안 돼요. F5 비자 받으면 2년 3년마다 갱신할 필요 없다는 거. 그거 편하다는 거. 그게 한 가지 이유인데, 그거는 솔직히 그냥 하루 가서 하면 되는 거고, 한국은 또 관공서 일도 빠르니까 그거 하는 건 별 문제 안 돼요. 제일 큰 거는 건강보험에 부재가 없다는 거. 제가 한국 가서 국민건강보험 돈을 계속 내고 있으면 미국에 갔다 오든 미국에 6개월 있다 오든 한 1년 살다가 도로 한국에 오든 F5 비자가 계속 있으니까 한국에서 계속 있으면서 국민건강보험을 다 돈 내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제가 보험료 다 내는 거니까, 뭐 이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또 지들이 혜택 먹네, 이런 또 찌질이 같은 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외화라고는 한 푼도 안 벌어본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 돈 벌었고 한국에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 쓰면 얼마나 애국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자기네들 한국에 돈 벌었고 동남아 가셔갖고 놀 줄 알지. 응? 남의 나라 돈 퍼줄 줄 알지. 나라가 이제 부유하기 위해서 달러를 벌어다가 한국에 갖고 온, 옛날에 70년대 쿠웨이트 같은 데 가서 건설하고 공사하고 베트남 전쟁 갖고 외화 벌고 다 우리 얼마나 애국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F4, F5 비자, 복수 뭐 국적 이런 걸로 갖고 한국에 돈을 미국에서 버는 돈 갖고 쓰는 건요, 애국자예요. 엄청난 애국자. 뭐 내가 난 피 같은 세금, 그 사람 뭐 외화 내가 쓴 거에 뭐 한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벌어봤을 텐데, 뭐 그런 소리는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한다, 그냥 아직 마음에 안 정했다, F4로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2년을 채워보시고, 그 사이에 내가 한국과 미국, 나는 한국에 계속 살래, 그러면 이제 F5 비자 혹은 복수 국적을 하실 수가 있고,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할래,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F5 비자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해마다 늘 만드는 영상인데, 역이민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80년대 한국 같잖아요. 그때는 한국에 못 살던 나라였고 미국이 잘 살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한국의 인프라니 뭐니 미국보다 더 좋은 부분도 많이 있고, 게다가 또 미국의 정세가 워낙 힘들고, 또 요즘에 또 반이민 정서도 많고, 그다음에 또 역차별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데, 저는 그래서 연어의 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연어가 태어났던 강을 젊었을 땐 먼 바다에 가서 그 대양을 다 누리고 이렇게 살다가 도로 자기 고향에 올라와서 알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어 같은 연어의 꿈, 도로 한국에 가서 남은 생을 갖다가 다 보내겠다는 거, 얼마나 고귀합니까? 해외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한국 가서 다 쓴다는 거, 이거 한국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애국하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그거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돈은 몇 억을 쓸지도 모르는데 그 돈을 그대로 외화를 갖고 온다는 건 진짜 애국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뿌듯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의 찌질이들이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우리는 한국에다가 엄청나게 애국을 하는 겁니다. 여기면 하신 분들은. 예,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한국에서 역차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뭐 미국에서 우리가 인종차별도 받고 미국에서 살았는데 뭐 역차별이 뭐 대수입니까? 네. 한국에서 금방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항상 많이 알려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또 구독, 좋아요 같은 거 많이 좀 알려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연어의 꿈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